안녕하세요. 국어과 정경주입니다. 기출의 미래 131쪽입니다. 2017학년도 9평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반드시 미리 풀어왔어야 합니다.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무슨 말이에요? 방향성과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하면 방향성과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긴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엔트로피의 개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1문단 보겠습니다.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리이며 지금 21세기에는 열은 에너지라고 보죠. 근데 18세기는 열은 칼로리라고 봤다 합니다.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래 빨간 부분 보면요. 정리하면 18세기에는 열은 칼로릭인데 이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욕탕에 중간에 칸막이를 하고요. 이쪽에는 뜨거운 물, 여기에는 찬물을 이렇게 넣으면 이쪽에는 칼로릭이 좀 많겠죠. 8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2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칸막이를 치우면 서로 섞일 거 아닙니까? 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 합친 전체 칼로릭의 숫자 10, 이거는 변함이 없겠죠. 위에 보세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18세기에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글이 바뀌었네요. 아마 중간에 이런 식으로 증기기관 발명으로 연료인 석탄의 수요가 증가해서 투자 대비 효용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좀 집어넣어 주는 게 좋았을 법합니다. 이 문단에 나올 이야기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우리 정리하면서 해보죠. 여기 T가 온도죠. T1은 높은 온도고 T2는 낮은 온도다. 이렇게 보았을 때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기관이 그렇죠? 열을 흡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Q1이라는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그렇죠?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Q2만큼 열을 방출하는데요. 이것은 0이 될 수는 없죠. 왜요? 폐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열이 방출됩니다. 어떻게 하고요? 일을 하고, 그렇죠? 열기관이 일을 해주는 거죠.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비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앞에 게 분모로 가고요. 대비 뒤의 내용이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흡수한 열의 양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Q1이라고 했죠. 1은 W잖아요. 이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열 효율은 Q1분의 W. 이것은 100%보다는 작죠. 위에서 뭐요? Q2가 폐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죠.
계속 봅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이거 잘못 생각했던 거죠.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여러분 수차 나왔습니다.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수차라고 하는데요.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의 효율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m하고 10m가 있으면 물의 효율은 1대 10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높이 차이에 좌우되면 높이 차이가 필요 조건이죠. 그런데 많이 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높이 차와 효율은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수차의 효율은 물의 높이 차에만 좌우된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주목했대요.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추의 방식으로 카르노는, 유추라는 건 뭡니까? 알려진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속성을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차를 통해서 열기관에 대한 것을 추론해낸 것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열기관의 열효율은 온도차만 알면 된다. 이걸 이끌어낸 거죠. 이게 카르노 이론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은요.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은 역시 이러한 두 온도, 이 두 온도는 높은 온도, 낮은 온도에만, 아까 위에서 했죠. 필요 충분 조건이요. 의존한다나 좌우된다나 같은 말입니다. A는 B에만 의존한다나 좌우된다. 다른 말로 이거는 B가 A를 결정한다 하고 같은 말이죠. 뭐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B는요. 높이가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효율을 높이가 결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높이 이외의 요인은 무시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한편 1840년대의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이 결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누가 한 거죠? 줄이 한 거죠. 여러분, 이 당량이라는 말 번역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등가라는 말입니다. 비례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일당량은 여러분 과학 시간에 열과 일은 등가다. 그렇죠? 비례관계다. 이런 내용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서,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죠.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실험이었다라는 거죠. 아래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물속에 회전 날개가 있죠. 회전 날개 바퀴를 만듭니다. 그리고 도르래를 달아서요. 이 추를 이렇게 낙하시킵니다. 낙하시키면 여기에 이 회전 날개가 회전하면서 통 속의 물의 온도가, 요 속의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이 생긴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추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운동 에너지 때문에 열이 발생한 겁니다.
이 물이 1도씨에 올라가는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필요한가를 실험한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인 거죠. 결국 이것은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는 말이죠. 다시 우리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카르노는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카르노는 칼로릭이 이동하면서, 칼로릭이라는 것은 열이죠. 열이라는 입자, 칼로릭이 이동하면서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요, 줄은 어떻게 다른가요? 줄은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본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양은, 여기 열의 양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일문단에서 18세기에는 열이 질량이 없다고 보았다고 했죠. 근데 줄은 열이 양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 물의 온도 측정을 통해서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인, 일, 다른 말로 에너지,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걸 입증했고요.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그렇죠?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줄이 알아낸 거죠.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죠.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갖고요.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러분 현대에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 밑에 정리했죠. 다른 말로 열역학 제일 법칙입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문단에서 정리했죠. Q1은 Q2 플러스 W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열기관이 뭐라고요? Q1이라는 열을 흡수해서 Q2만큼 열이 방출된다고 했어요. W는 2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Q2는 0보다 크다.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문단입니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 줄의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카르노의 이론이 이상하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특히 톰슨이라는 분은 A번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 뭐라고 설명했나요? 카르노는 바로 칼로릭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할 뿐이다 이 말이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칼로릭은 이동한다 그 말이죠. 결국 Q1은 Q2가 됩니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방출하는데 칼로릭 자체는 사라지지 않죠. 이동할 뿐이죠. 낮은 곳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Q1은 Q2 플러스 W라는 거죠. 그러면 Q1하고 Q2가 같다면 W가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즉, 열은 칼로릭이 아니라 열은 에너지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번 문제 위에 톰슨의 A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여러분 1번은요.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이 글에서 말하지 않았죠. 논점 일탈입니다. 2번이 바로 답이죠.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 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W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칼로릭 이론은 W, 즉 E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3, 4, 5번은요. 오문단에 나오는 클라우지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4문단 후반부입니다.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여러분 카르노의 이론은 뭐였죠? 열은 온도 차에만 좌우된다. 이게 카르노의 이론이죠. 이 카르노의 이론이 앞문단에 보면 위기를 맞은 거죠. 왜 위기를 맞았습니까? 1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를 설명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었던 에너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지만 카르노의 이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틀린다면, 그렇죠? 이렇게 카르노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후권 부정식이라고 하거든요. 3단 논법의 일종입니다. 카르노의 이론은 뭐라고 했어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이론, 이게 틀린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 즉 고온과 저온이라는 두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클라우지우스는 증명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로 인해서 카르노의 이론은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고 살아남게 된 거죠. 여러분 단기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 밑에 보시면요. 그렇죠? 칼로릭 이론으로는 E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죠. 칼로릭 이론은 Q1은 Q2다 이거고요. E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지우스는요. 칼로릭 이론으로 E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서 칼로릭 이론은 폐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 이론은 옹호했다는 거죠. 어떻게 옹호했을까요? 후권 부정식으로, 즉 카르노 이론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요?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른다. 이렇게 가정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실은 not,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찬물이 더 차게 되거나 뜨거운 물이 더 뜨겁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요. 그렇죠? 이러한 현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노는 옳다. 이렇게 클라우지우스는 후권 부정식으로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5문단입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거와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는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열의 방향성을 말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 클라우지우스는 줄의 견해에 반박했습니다.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여러분 줄의 실험은 뭡니까? 일이 열로 전환되는 것만 실험했던 거죠. 그와 달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하면
우리가 일이 열로는 100% 가는 거죠. 단열하면. 근데 반대로 열이 1로 바뀌는 데에는 100%가 안 됩니다. 손실되는 열이 있다 이거예요. 왜? 피스톤의 마찰열 같은 거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는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 이 두 번째 비대칭성에 클라우지우스는 주목한 겁니다. 밑에 정리했죠. 클라우지우스가 주목한 두 가지. 하나는 열의 방향성, 하나는 열과 일의 비대칭성입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의 이러한 의문을 과학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과학은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보시면요. 결국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를, 즉 열 손실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시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볼츠만이라는 과학자는 엔트로피를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볼츠만에게 있어서 엔트로피는 어떤 상태의 확률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상태는 바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줄의 실험과 달리 그랬습니다. 줄은 뭘 실험했습니까?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실험한 거죠. 바뀔 때 100% 바뀐다 그랬습니다. 열 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이게 바로 A. 그 다음에 열 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 이게 B죠. 그러니까 A는 열이고 B는 일이죠. 이걸 측정해서 A분의 B, 그러니까 열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열분의 1. 이 문단에 있는 기호로 쓰면, 그렇죠? Q1분의 W는 항상 100보다 작죠. 그래서 열보다 1이 100% 안 갑니다. 더 작잖아요. 글자가. 열 에너지가 1 에너지로 100%보다 작게 전환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줄은 100% 전환된다고 보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줄은 1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번에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줄은 100%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항상 작다 그래야 되죠. 줄이 구한 것보다 항상 작다. 왜 그래요? 1이 열로 바뀔 때에는 100%지만 열이 1로 바뀔 때에는 100%보다 그죠?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작다.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여러분,
일과 열이 뒤집혔네요. 그러니까 열을 일로 변환하는 기관, 이렇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인과관계나 부분과 전체 관계를 뒤집는 선지를 많이 만든다고 그랬죠. 거기에 유의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문장의 단어들을 이렇게 서로 바꾸기도 합니다. 2번,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여러분, 수력기관이니까요. 온도차가 아니라 높이차입니다. 세 번째,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왜 뜨거워집니까? 칼로릭이 쇠구슬로 같기 때문에 뜨거워지겠죠.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칼로릭은 질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이것도 뒤집혔네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5번입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 이게 누구 이론이죠? 예, 카르노의 이론이죠. 이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클라우지우스 때문에 유지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좀 어려운 학생들은 과학 지문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